한때 영국에서는 셰익스피어는 인도와도 바꾸지 않겠다고 말할 정도로 국보로 여겨진 인물입니다. 그의 삶과 작품을 만나는 여정, 그의 고향 스트래포드 어펀 에이븐입니다. 런던에서 북서쪽, 차로 약 2시간 거리에 셰익스피어가 나고 자란 도시가 있습니다. 에이번 강가에 자리한 인구 12만 명의 소박하고 아담한 곳입니다. 하지만 매년 550만 명의 여행자들이 이 작은 도시를 찾는답니다. 모두 저와 같은 이유로 말이죠. 이곳이 바로 그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고향 스트래포드 어펀 에이븐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제 간단하게 스트래포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한적하고 조용한 그런 도시네요. 도시에 들어서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이 로얄 셰익스피어 컴퍼니 앞에 정말로 멋진 셰익스피어의 동상이 있네요. 정원 한가운데 마치 개선 장군처럼 위엄 있게 서 있습니다. 이곳엔 셰익스피어를 중심으로 그의 작품 속 주인공들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요. 그의 4대 비극 맥베스에서 남편에게 반역을 부추기는 아내 레이디 맥베스,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햄릿, 베르디의 오페라로 재탄생된 헨리 4세의 팔스타프까지 그 인물들을 통해 비극, 희극 등이 어우러진 그의 작품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가 정말 셰익스피어의 고향이라는 게 어딜 가나 셰익스피어예요. 뭐 버스도 그런데 저기 지금 보트에 보면 낚시보트 같은데 낚시하는 사람도 셰익스피어, 그리고 저 아이스크림 물고 있는 사람도 지금 셰익스피어.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이제 셰익스피어로 통하는 정말 그런 도시입니다. 그야말로 셰익스피어에 의한 셰익스피어를 위한 곳이라 할 수 있죠. 그의 숨결이 남아있는 조그마한 시가지는 마치 그가 살았던 시대로 저를 이끄는 듯합니다. 이거 지금 전형적인 튜더 왕조 시대 때의 집들이거든요. 로즈 앤 크라운, 장미와 왕관. 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장미가 튜더 장미거든요. 결국은 셰익스피어와 튜더 왕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런 것들이 이 거리에 문장이나 이런 걸로도 너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셰익스피어가 태어났을 때 이곳은 런던과 웨일즈 지방을 잇는 양모 집산지로 제법 번창했던 곳입니다. 그의 아버지인 존 셰익스피어는 이곳의 유지였답니다. 시내를 걷다 보면 16세기 무렵 유행하던 전형적인 튜더 양식의 3층 목조 건물이 나오는데요. 바로 셰익스피어의 생가입니다. 드디어 제가 셰익스피어의 생가로 들어갑니다. 어떤 모습일지 내부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정말로 그 튜더 왕조 때 옛날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수백 년 전의 모습이 너무나 생생하게 펼쳐져 있어 어디선가 셰익스피어가 나타날 것만 같습니다. 이곳은 셰익스피어의 아버지의 작업장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입니다. 그 셰익스피어 아버지가 이렇게 가죽으로 뭘 만드는 장인이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장갑을 만들어 팔았는데요. 당시 장갑 제조업은 유망 직종이었답니다. 주로 귀족들이 비싼 값으로 주문했기 때문이죠. 지금 이제 올라가는 2층이 주로 침실 공간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여기 이렇게 셰익스피어와 그 이제 형제 자매들이 어렸을 때 자랐던 그런 이제 침실들이 놓여 있네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들어가는 이곳이 가장 중요한 셰익스피어가 태어난 방입니다. 1564년 4월 26일 이곳 스트래포드 어폰 에이븐에서 부유한 상인 존 셰익스피어의 장남으로 태어난 윌리엄 셰익스피어. 그 아이가 훗날 역사상 최고의 극작가로 불리게 되는데 그야말로 위대한 탄생입니다. 그리고는 1580년대 후반 런던으로 가기 전까지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답니다. 이곳은 셰익스피어 생가답게 이 관광객들과 이곳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언제나 연극을 공연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Hello, nice to meet you. I'm Nice to from meet Korea. Yes.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Whether 'tis nobler in the mind to suffer the slings and arrows of outrageous fortune, or to take arms against a sea of troubles and by opposing end them. To die, to sleep, and by asleep, to say we end the heartache and the thousand shocks that flesh is heir to. 'Tis a consummation devoutly to be wished. To die, to sleep. Very good. 야, 아니 저 사실은 처음 보거든요, 이 장면. 이렇게 연극으로 하는 거는. 근데 굉장히 감동이 있어요. 제가 영어를 다 알아듣진 못하지만 정말 사느냐 죽느냐 잠과 죽음과 정말 이렇게 실존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대사로 나오는 것 같은데, 야, 이 셰익스피어 생가에서 들으니까 정말 느낌이 달라요. 네. Thank you very much. Very nice to meet you. Enjoy the rest of your day. 셰익스피어는 평생 37편의 극본을 썼는데요. 그의 타고난 언어 구사 능력은 영어의 새로운 장을 열기도 했죠. 셰익스피어가 살아갔던 튜더 왕조 시대의 초창기만 해도 이 영국의 왕족, 귀족, 식자층들은 글은 라틴어로 쓰고 대화는 불어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윌리엄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위대한 작가가 태어나면서 자신들의 수많은 작품들을 통해서 영어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강력하고 호소력 있는 언어인지를 보여준 거죠. To be와 not to be, 뭐 Band of Brothers, Heart of Gold 같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영어, 강력하고 유려한 이 언어 영어를 재탄생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이 바로 이 윌리엄 셰익스피어입니다. The winter may pass and the spring disappear, and the spring disappear. The summer too will vanish, and then the year, and then the year. But this I know for certain, that you'll come back again, that you'll come back again. 셰익스피어가 남긴 작품들은 어떨까요? 4대 비극의 하나인 맥베스의 무대를 찾아 에딘버러를 거쳐 인버네스로 향합니다. 에딘버러는 영국을 구성하는 4개의 연합 왕국 중 하나인 스코틀랜드의 중심 도시입니다. 독립을 위해 오랫동안 잉글랜드와 투쟁했던 이 땅은 영국 안에 있지만 영국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풍깁니다.
제가 이곳 에딘버러까지 찾아온 이유는 이곳이 바로 스코틀랜드 왕권의 중심이기 때문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셰익스피어의 비극에 나오는 맥베드를 비롯한 중세 때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이 수많은 스코틀랜드의 왕들은 이 에딘버러라는 보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피나게 권력투쟁을 벌여왔던 겁니다. 캐슬락이라는 바위산 위에 자리 잡은 견고한 에딘버러 성은 왕궁으로 쓰였던 곳이기도 하죠. 고대 요새로부터 시작돼 수세기 동안 증축된 성엔 현재 예배당, 그레이트홀 등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스코틀랜드 권력의 상징이자 이곳 역사의 중심이죠. 스코틀랜드도 셰익스피어 시대와 연관이 굉장히 깊거든요. 그러니까 1603년에 엘리자베스 1세가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은 이후에 이 영국의 왕권을 물려받는 게 바로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스코틀랜드의 왕들입니다. 이 제임스 6세가 제임스 1세라는 이름으로 영국의 왕위에 오르고 그게 결국 스튜어트 왕조의 시작이거든요. 여기는 황량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황량한 도시에서 태어나서 자란 이 스코틀랜드의 왕이 잉글랜드 사회에서 접하게 되는 그 환경이란 거는 정말로 혁명적인 변화였거든요. 와, 어디서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와 연극과 이런 쾌활한 분위기를 맛봤겠어요. 그러니까 스튜어트의 왕들도 이 셰익스피어의 연극을 굉장히 좋아했고 적극적으로 후원을 했습니다. 사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마지막인 맥베스는 스코틀랜드 왕 출신인 제임스 1세 때 만들어진 작품이죠. 역시 역사에서 우연이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맥베스의 배경이 된 코더성을 찾아 스코틀랜드 북부 하일랜드 지역의 인버네스로 향합니다. 설산을 배경으로 황량한 바람만이 불어오는 이 대지는 셰익스피어가 묘사한 그 땅과 닮아 있습니다. 여기 오니까 이 셰익스피어의 맥베드 첫 장면이 생각납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돌아오는 맥베드에게 이런 풍광 속에서 마녀들이 탁 나타나서 얘기하거든요.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생각하지도 않았던 맥베드의 왕을 향한 야망, 이 욕망, 그런 것들이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참, 지금도 이렇게 청명하고 황량한데 16세기에 셰익스피어가 맥베드를 쓸 당시는 어땠을까요? 아마 그때 잉글랜드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 스코틀랜드의 끝은 정말로 인간 세상의 끝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도 인간은 야망을 갖고 욕망을 추구하고, 참 셰익스피어가 배경을 정말로 잘 잡은 것 같습니다. 하일랜드의 중심 도시 인버네스. 그곳에 자리한 코더성은 셰익스피어의 비극 맥베스의 중요한 무대입니다. 국왕 덩컨의 사촌으로 용맹한 장군이자 야심가인 맥베스는 반란군을 진압한 공로로 이곳 코더성의 영주가 될 것을 약속받습니다. 그리고 코더성의 영주가 왕이 된다는 마녀의 예언대로
그는 곧 국왕의 자리를 노리게 되고 아내의 부추김으로 국왕 덩컨을 살해한 후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코더성은 그 모든 비극이 시작된 곳입니다. 셰익스피어는 맥베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물론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주제는 결국은 인간의 권력을 향한 욕망입니다. 그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리고 누구도 감추기 힘든 그런 욕망, 그 욕망이 일깨워졌을 때 사람은 누구라도 잔혹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명대사 중에 하나 이런 게 있거든요. Blood will have blood. 피는 피를 부른다. 그러나 그럴 줄 알면서도 인간은 피를 보고야 마는 거죠. 그런데 사실 맥베스를 파멸로 몰고 가는 건 바로 그의 아내 레이디 맥베스거든요. 여기에 꼭 그녀를 닮은 여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레이디 맥베드는 아닌데 마치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레이디 맥베드 같은 느낌. 근데 결국은 맥베드가 그런 일을 하는 데는 중요한 계기가 두 개가 있거든요. 마녀로부터 예언을 들었고 그 예언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을 때 부인이자 가장 믿었던 측근이 레이디 맥베드가 적극적으로 왕이 돼야 된다.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던컨 왕의 살해를 사주하거든요. 성에는 지금도 코더 가문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650년 가까이 이 성을 지켜왔던 코더 가문의 이 주인인 레이디 코더를 만나러 지금 드로잉룸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Nice to meet you. Yeah, Very Lady Coder. welcome, Mr. Song. Delighted to welcome you to Coder. Thank you very much. 와, 굉장히 미인이시네요. Shakespeare, of Yeah. course, is our best public relations. He was a wonderful writer, and everybody around the world knows the play Macbeth. But, unfortunately, Shakespeare ruined the reputation of what was the best king of Scotland ever. Macbeth was a fantastic king. It was the golden age of basically life in Scotland, was the time of King Macbeth. But I'm very grateful to Shakespeare for having written the play. Because of that, we have about 80,000 visitors to the castle every year. 많은 사람들이 방문함에도 불구하고 코더 가문 사람들의 초상화가 걸려있는 이 방을 비롯해 성안은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갑자기 중세로 시간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야, 정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니 어떤 풍광이 펼쳐져 있을지 궁금한데요. 좋은데요? 응? 이곳에 올라오니 셰익스피어가 묘사한 코더성의 아름다움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정말 셰익스피어는 대단한 이야기꾼입니다. 희곡에서 단 한 차례 언급된 이 성을 전 세계 사람들이 찾는 문학의 성지로 만들었으니 말입니다. 맥베드가 재밌는 게 왜 셰익스피어가 이 스코틀랜드의 끝쪽에 있는 모레이의 영주였던 맥베드의 이야기를 그렇게 비극으로 되살려냈을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결국은 셰익스피어가 보여주려고 했던 거는 그 당시 영국 사회다. 결국 먼 스코틀랜드의 과거의 이야기인 것처럼 얘기를 포장을 착 해놨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당시 셰익스피어 시대 때 투더 왕조를 전후해서 벌어졌던 잉글랜드 사회의 모습인 거죠. 그렇게 셰익스피어가 창조한 위대한 비극이 탄생한 곳이죠.